자, 이번엔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시간입니다. 하나증권의 이성환 PB, 유진투자증권의 김지혁 PB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전쟁이 끝났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전에 대한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엔 정말 다른 걸까요? 어떻게 보시죠? 저는 조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좀 인터뷰를 보고 나서 그래도 이 MOU는 확실히 맺어지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처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그 관련한 글을 올렸을 때는 그렇죠. 이게 또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막 이랬었는데 이제 뭐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 총리뿐만 아니라 뭐 이런 타스 통신 같이 이제 이란에 있는 이런 언론에서도 이제 뭐 검토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협상이 어느 정도 맺어질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확실히 이제 뭔가 가이드라인은 잡혀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결국 핵심은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냐 안 열리냐인 것 같은데 그렇죠. 당연히 이제 이번에 물가지표 같은 경우도 나왔을 때 물론 이제 굉장히 높게 나오긴 했지만 결국 근원 이런 CPI나 아니면 PPI를 보게 되면 여전히 이제 유가만 낮아지면 사실 모든 게 해결된다라는 게 또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이 협상에 대한 진전은 굉장히 다음 주에 있을 FOMC에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란 입장에서 핵을 포기하게 될까요? 이게 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닐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뭐 핵 자체를 굉장히 본인들의 어떤 이 지정학적 어떤 무기로 사용하고는 있지만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관련한 뭐 러시아뿐만 아니라 아니면 지금 중국에게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게 결국 이 우라늄 처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가이드라인은 서로 컨센서스는 잡혀가고 있는 느낌이고요. 결국 우라늄 처리를 이제 어디서 하냐가 핵심인 것 같은데 뭐 일각에서는 뭐 카자흐스탄에서 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이제 러시아에서 이제 우라늄 처리를 대신해 준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뭐 그런 점들은 뭐 핵에 대한 부분들을 아무래도 일정 부분 이제 확실히 포기하는 모습들이 나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제 유가는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좀 낮아질 수 있을 걸로 보세요? 확실히 지금 이제 90불 아래로는 떨어졌잖아요. 근데 예. 물론 이제 뭐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이게 호르무즈 해협이 풀린다고 해서 뭐 바로 이게 낮아질 것 같진 않다라고 하지만 저는 확실히 70불까지도 낮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 중 하나가 결국 호르무즈 해협 속에서 그동안 유가가 100달러까지도 못 올라갔던 이유 중 하나는 결국 핵심은 이제 미국이 사실 그동안 호송 준비를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아파치 헬기가 떨어졌다 뭐 이런 그렇죠. 뉴스도 있었지만 결국 그게 알고 보니까 이제 호송을 도와주는 어떤 이 미션에 있어서 생겨난 어떤 이슈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게 되면 더 이제 유가는 급속도로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피비님의 의견도 궁금한데 간밤 종전 이슈는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네. 일단은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이제 토요일이나 뭐 월요일쯤에 문서 합의하겠다라고 서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 봤을 때는 우리나라 시장에 이제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게 일요일 밤에 좀 협의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좋죠. 네, 일단은 지금 이렇게 나온 내용이 굉장히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어느 정도 지정학적 리스크는 좀 제쳐두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란의 좀 날선 반응들은 너무 경계할 필요는 없는 걸까요? 네, 굳이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이란의 앙탈 정도로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보고 있고 들어오기 예. 전에 확인해 보니까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제 선박이 지금 통행이 가능하다라고 미국에서 이제 또 이야기를 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우리가 생각했던 우려하는 것들을 조금 내려놓을 필요는 있겠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PPI가 간밤에 발표가 됐었죠. 근데 CPI처럼 수치 자체가 좀 굉장히 높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을 더 키우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근원인데 근원 PPI도 에너지 값을 뺀 거죠. 그렇죠. 네. 근원 PPI도 이제 예상보다는 조금 낮게 나와준 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를 받을 것 같고 물가는 사실 이번에 다 잘 올라서 나올 거라는 거를 누구나 다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은 거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같은 시간에 나왔던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보면은 예상보다 좀 웃돈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있는데요. 뭐 22만 건대가 여전히 낮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노동시장이 버티긴 해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뭐 시티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를 해준 거를 봤을 때 지금 상승 추세가 24년도와 좀 같아 보이고, 또 이제 신규 청구 건수가 늘어나오는 가운데 이제 고용이 여전히 느린 속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 역시 이제 물가는 높아지긴 하지만 이제 고용이 굉장히 좋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좀 골디락스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다가올 FOMC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나쁜 소식이 나오진 않을 것 같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 금리 인상보다는 금리 동결 쪽을 조금 더 기대해봐도 괜찮은 네, 동결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사실 여기서 이제 어떤 의견을 주는지 그리고 또 연준 위원들의 전망이 어떻게 보이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뭐 케빈 워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상당히 네, 중요하겠죠. 그런 부분을 눈여겨보는 게 좋아 보일 듯하고요. 피비님 얘기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PPI 수치는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저는 이제 PPI가 결국에는 CPI가 이제 수요일 날 나오고 PPI가 어제 나왔는데, 핵심은 이제 유가만 낮아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최근에 이제 고용 수치가 높게 나오게 되면서 결국에는 금리를 내리지 않는 어떤 흐름이 아니냐라고 해서 그렇죠. 지금 뭐 10년물도 매파 발언도 많이 나왔었고요. 4.5 위로도 올라가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사실 오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련한 호르무즈 해역 관련한 얘기가 나오고 나서 지금 10년물 금리도 굉장히 급격하게 하락이 되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만약에 유가가 낮아져서 물가가 낮아지고 만약에 고용이 괜찮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골디락스 쪽으로 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시장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아다르고 어다를 수 있는데 그런 변화가 굉장히 이제 급속도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웬만하면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시장 자체를 그렇게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센티먼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물가는 고점을 찍고 이제 앞으로 내려갈 것이다. 여기에 좀 더 집중을 하게 되면은 뭐 금리 인상보다는 동결 쪽에 대한 베팅들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연내 금리 인상이 그래도 아직도 CME 페드워치 기준을 좀 높긴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경계할 필요가 없을까요? 저는 이게 아무래도 뭐 내년 1월에는 뭐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사실 저희가 연초에 생각을 해보면 연초에 금리 3번 내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랬었죠. 뭐 2번은 무조건 내린다 이랬었지만, 치 앞도 모르는 게 주식시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시장 참여자들이 판단이 굉장히 그런 이벤트마다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다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결국 지금 지정학적 이벤트를 바탕으로 생겨난 이런 금리에 대한 경로이기 때문에, 그럼 지정학적 이벤트가 해결이 되면 반대로 금리가 내려갈 수 있는 부분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너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조금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동결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아니면 추후에 좀 여유가 있으면 인하까지도 열어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금리 때문에 좀 눌렸던 종목들이 많은데, 뭐 대표적으로 바이오 쪽에도 좀 기회가 오게 될까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뭐 지금 뒤에도 뭐 말씀드리겠지만 스페이스X 관련해서도 뭐 지금 우주가 굉장히 이제 금리가 낮아져야만 이 밸류에이션이 정당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뭐 섹터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우주뿐만 아니라 전 바이오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지금 바이오 기업들이 굉장히 눌려는 있지만, 지금 미국 시장 보게 되면 뭐 일라일리나 이런 비만약 쪽에서는 사실 주가가 그렇게 막 눌려 있지는 이렇게 조장이 그렇죠. 많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런 걸 보더라도 뭐 국내에 있는 바이오 기업을 아예 이제 배제를 제외를 하거나, 그거는 조금 수익을 좀 놓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놓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대망의 스페이스X에 대한 얘기도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 스페이스X를 두고 시총 10위권 진입 얘기도 나오는 중인데, 현재 공모가부터 좀 보면은 밸류에이션이 좀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공모가는 어느 정도로 좀 평가하고 계실까요? 네, 공모가 오늘 이제 확장이 됐죠. 135달러로 확장이 된 그렇죠. 상태인데, 사실 현재 거론되는 지금 1조 7,500억 달러 이 밸류에이션 자체는 사실 어느 정도 이미 성장성을 좀 반영한 가격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뭐 25년에 지금 매출이 약 187억 달러라고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이 1조 7,500억 달러 밸류에이션을 적용했을 때 이 PSR이 거의 90배에서 100배까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생각하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지금 우주 관련한 기업들이 대부분 150배 정도 가까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섹터
섹터 내에서 비교했을 때는 PSR이 높은 부분은 아니지만 사실상 지금 PSR을 지금 90배가 넘는다라고는 봤을 때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되는 네, 숫자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상장하게 되면은 공모가는 이제 135달러로 상장을 하긴 하겠지만은 어제 이제 블룸버그 통해서 나온 뉴스를 보니까 지금 공모 규모가 750억 달러인데 지금 개인들이 몰린 게 700억 달러라고 예, 하거든요. 그렇죠. 오늘 아침 뉴스에서 봤을 때는 이제 7천억 달러까지 모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 봤을 때 이제 개인 간의 거래가 만약에 20%까지 가능하다고 하면은 150억 달러까지 가능한데 이 750억 달러에서 700억 달러에서 150억 달러를 제외하면은 나머지 금액이 또 어디로 갈 수 있을지를 봤을 때 시장이 이제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스페이스X를 정말 또 여기에 달라붙게 된다고 하면 공모 가격을 훨씬 넘은 가격에서 거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우리가 공모 가격이 이제 밸류에이션을 뭐 적정하냐 이거에 대한 판단보다는 오늘 얼마나 거래가 될지 이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피미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정도면은 좀 공모가가 적당하다 아니면 뭐 너무 지나치다, 투머치다, 뭐 어느 쪽에 좀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사실 지금 스페이스X가 지금 상장하는 이 조건은 뭐 굉장히 저도 뭐 비쌀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일단은 이제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도나 이런 걸 바라봤을 때 뭐 충분히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뭐 아까 PB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750억 달러를 공모를 하는데 개인 돈만 700억 달러가 모여졌다라는 게 굉장히 지금 역시 최근의 조정이 아무래도 스페이스X의 상장에 조금 그렇죠. 빠졌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네. 하고요. 그리고 지금 유통 물량 자체가 굉장히 적습니다. 4점 거의 지금 전체 유통 물량의 거의 5% 내외 수준이기도 하고 제가 좀 놀랐던 게 이 보통 이제 월가 쪽에서 이런 기업들이 상장할 때 보통 수수료를 거의 1% 넘게 받는다고 하는데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일론 머스크는 무조건 0.75%로 낮게 받겠다라고 한 점들이 굉장히 이번 상장을 좀 성공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그만큼 유동성도 굉장히 많이 몰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래도 우주 산업 자체는 이번 반기까지는 굉장히 좀 즐겨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 관점에서 이거를 장기 투자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좀 변동성을 노리고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더 나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주가 변동성이 약간 최근 삼성전자의 흐름처럼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이제 유동성이 많이 몰릴 거기 때문에 오를 때도 확 오를 거고 내릴 때도 확 빠지겠지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 더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장기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이게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기업 자체에 대한 성장성은 저는 있다라고 보지만 그래도 효용성의 관점에서는 단기 트레이딩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장기 투자도 맞지만 단투가 조금 더 적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피비님 생각은 어떠세요? 장기 투자보단 단투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장기 투자, 단기 투자 어느 쪽이시죠? 저 역시도 당연히 단기 투자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당연히 스페이스X에서 하는 사업들이 이제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유의미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또 이제 일론 머스크가 27년을 목표로 해서 우주 데이터 센터를 열겠다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했지만 사실 이거는 일론 머스크 타임이기 때문에 28년에서 29년에 이제 가능할 가능성이 높고 장기적으로 좋을 수 있긴 하겠지만 지금 이 스페이스X에 대한 밸류 자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만 봐도 아무래도 상장 이후에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뭐 변동성이 굉장히 클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그렇죠. 있고요. 네. 또 이제 스페이스X의 락업 해제 관련해서도 좀 말이 많은데 이제 보통의 미국 기업들은 상장을 하게 되면은 뭐 임직원이나 초기 투자자들 같은 경우 6개월 동안 이제 락업이 걸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SEC에 낸 스페이스X의 S1 보고서를 좀 보면은 이 락업이 걸려 있어도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내용이 꽤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26년 2분기 실적 공개 이후에 두 번째 나스닥 거래일에 해당 주식의 최대 20%를 매각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고 또 하나는 여기에 주가가 공모가 대비해서 30% 이상 오른 상태가 연속 10거래일 이상
뭐 최소 5일 10거래일 중 최소 5일이라도 발생할 경우에는 10%의 주식을 매각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언제 이러한 저러한 내용으로 락업 물량이 쏟아질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어서 지금 단기적인 트레이딩은 가능하긴 하겠지만 뭐 장기적으로 본다고 할 경우엔 오히려 이런 주가가 조금 진정되고 나서 장기적인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낫고 지금은 단기적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우리가 그 지난해에 IPO 했던 것 중에 이 피그마라고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기억나죠. 7월 30일 날 변동성이 상당하지 맞습니다. 않았습니까? 이 피그마 상장할 때만 보더라도 그때 굉장히 이제 모든 투자자들이 피그마 한번 어떻게 사보려고 노력 많이 하고 주가도 많이 뛰었었는데 지금 피그마 네, 가격 보면 고점 대비, 예, 그쵸. 예, 너무 많이 하락을 빠졌죠.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유념해서 트레이딩 하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다 어쨌든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당분간은 조금 더 좋다 이렇게 코멘트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크립토 시장의 대형 악재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참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피비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사실 크립토는 벌써 이미 악재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한 차례 지나갔다. 네, 이미 지금 6만 달러를 사실 깨는 모습들이 지난주에도 예, 이미 있었고, 그래서 확실히 이런 어떤 유동성을 끌어들이는 어떤 이벤트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크립토가 가장 빨리 움직이는 흐름이 보이곤 있는데, 혹시 스페이스X 상장하고 나서 유동성을 더 빨아들일 가능성 그렇기 때문에 크립토가 더 빠질 가능성 이런 부분은 없을까요? 저는 사실 이미 스페이스X 관련한 부분, 뭐 지정학적 부분은 이미 반영이 어느 정도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번에도 이제 6만 달러를 깨면서 뭐 5만 5천 달러까지도 좀 내려갈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리를 좀 지켜주는 모습들이 확인이 그렇죠. 됐고 6만 3천까지 다시 반등을 또 해줬죠. 맞습니다. 그리고 결국 크립토의 핵심은 결국 이 법제화인 것 같아요. 그리고 7월 4일까지 뭐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클래리티 법안뿐만 아니라 지금 뭐 아르마 법안이라고 해서 지금 미국에 있는 자산들을 현대화시키는 법안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비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법안이 명제화가 됐을 때 이 크립토의 자산이 확실히 이제 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될 거고요. 그래서 그 흐름에 따라서 아무래도 크립토는 자산의 가치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뭐 악재가 될 가능성은 낮다, 이미 다 반영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계시고 피비님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이미 유동성 유출은 어떻게 보면 상장하면서 이미 일단락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근데 어제 보니까 이 런던 시장에 지금 스페이스X 관련한 레버리지 상품이 또 출시가 된다라고 해요. 근데 보니까 오늘 이제 유럽 증시에서 X의 주가로 3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이 이제 나오는데요. 이 상품 티커가 일론입니다. 달러 기준으로는 일론이고 이제 파운드 기준으로 티커는 머스크로 이제 나오는데, 이러한 이 3배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이 나오게 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단기적으로 또 유동성이 한번 출렁거릴 수 있긴 하겠지만 이전 시장과 같이 유출이 나올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스페이스X와 테슬라의 합병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합병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는 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웨드부시의 이 데나이브스가 이런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사실 그 스페이스X뿐만 아니라 이 테슬라랑 XAI 등등의 이제 이 기업들이 일론 머스크 생태계를 하나로 묶는 그림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긴 하지만 지금 이 웨드부시 말로는 27년에 이게 가능할 거라고 이야기 나왔는데, 지금 당장은 좀 어려워. 예, 지금은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밸류에서 조정이 조금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아무래도 스페이스X와 테슬라 모두 시가총액도 굉장히 크고 주주 구성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이해상충 문제 역시도 존재하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 머스크 생태계 프리미엄을 키우는 이 내러티브는 분명하겠지만 뭐 내년에 이 합병이 일어나는 것들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주항공 쪽에 대한 관심을 좀 당분간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반도체가 흔들릴 때 우주항공 ETF 쪽에 대한 관심 키워봐도 괜찮을까요? 네, 아무래도 우주 쪽은 지금 미국에 있어서는 결국 골든돔 프로젝트와 더불어 최근에 보면 이 우주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결국에는 이제 우장공 ETF라고 하면 뭐 아까 데이터 센터도 얘기는 드렸지만 핵심은 발사체를 이제 보낼 수 있는 이 기업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은 ETF들이 나오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이제 뭐 스페이스X에 납품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그 주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일단 미국에 있으면 최근에 제가 보는 기업들이 아무래도 로켓랩 같은 기업들이 계속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스페이스X와 같이 이제 납품을 할 수 있는 그 수혜를 같이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볼 그렇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 장은 어떻게 좀 대응해 보는 게 좋을까요? 코스피 야간 선물도 뭐 상한가를 찍었었는데 오늘 예. 변동성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 뭐 어제 굉장히 이제 장 초반에 빠졌다가 다시 이제 끝 마무리는 굉장히 좋았던 부분들이 아무래도 지금 시장 자체에 그래도 기대를 하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유입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아무래도 저는 굉장히 좀 지수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들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다음 주 뭐 FOMC까지 사실 이 MOU에 대한 합의가 정확히 나온 건 아니라서, 이제 오피셜하게 나온 건 아니라서 뭐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뭐 조정이 나올 때 너무 무서워서 도망칠 필요는 없겠다. 오히려 더 사시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피비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오늘 사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오늘 장은 굉장히 좀 좋을 거라 보고 있고, 사실 이번 주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렇죠.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제 매도 사이드카부터 해서 이번 주 초에는 이제 뭐 서킷도 걸리고 롤러코스터 아니었어요? 네, 정말 너무너무 이제 힘든 한 주였는데, 오늘부터는 아무래도 이제 좀 매크로나 아니면은 좀 걱정하던 것들이 사라지고 시장에 온기를 불어일으킬 수 있는 그런 뉴스들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우리가 좀 걱정했던 것들이 이미 사라졌고, 이제 6월 25일에 있을 마이크론 실적을 대비해서 다시 한번 주도주 쪽으로 한번 쏠림이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까지 한번 살펴보는 흐름을 지속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증시도 대박, 그리고 축구 국가대표팀도 대박나는 하루가 되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김지혁, 이성원 PB와 함께했습니다. 대양호였습니다.